OTT를 골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지. 때론 뜨거운 눈물로, 때론 크게 웃으며 한숨도 날려버리자. 오늘은 또 뭘 볼까? OTT 프리 토킹.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OTT 프리토킹 제37회 시작합니다. 네, 우선 팟빵이 저작권 협의회와 음원 사용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음악이 들어간 방송이 많지는 않지만 음악이 들어간 방송은 현재 들으실 수가 없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는 얘기 안 하나요? 유튜브에서 OTT 프리토킹 치시거나 하와이 이모 치시면 됩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OTT물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유튜브로 최신 뉴스만 검색해 본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박풀 고객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박풀 고객 인사하세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가 네. 끝입니까? 다리가 발등이 부러졌는데요. 그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받고 봉합했던 상처에 감염이 돼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한두 달이면 끝날 일이 지금 11월 말에 다쳐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면서 네. 또한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아주 열받아 있는 상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병과 더불어 이 내란 사태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해서 아주 짜증나게 하루하루를 국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저희 구독자분이 2명이나 나갔나 봐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이것 때문에 나가시는 분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세게 나가네. 자르시면서. 네, 저희가 10월 달에 마일리지가 소멸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일리지로 홍콩 여행을 예약을 했었는데 1월에 가려고 꿈에 부풀어서. 근데 저 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또 4월로 미뤘거든요. 근데도 지금 3월이 됐는데 발이 4월이 돼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좀 더 느긋하게 조신하게 생활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아시아나 항공 상담원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물고 마일리지 소멸된 것도 그대로 소멸되게 하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아쉽나요? 어쩔 수가 없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가신 두 분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근데 또 뚝딱이나 스밀이나 효블리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줄 알고 나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은 곧 돌아올 겁니다. 저희가 이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좀 OTT를 멀리하고 있지만 곧 탄핵될 사람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죗값을 치러서 OTT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오터녀들과 무한 수다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팝업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박풀고갱이 잠시 말씀드렸지만 병원 가는 거 말고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OTT물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는. 오늘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OTT물들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풀고갱 요즘 티빙에 애플 TV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작년 말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예. 애플 제품 사가지고 3개월 무료로 받았는데 진짜 아쉽네요. 예, 아이폰을 새로 사서 새로 사면 3개월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두 달 지나도 안 나와서 한 번 받으면 안 나오나
했는데 그게 한 11월 달쯤 나와서 구독을 했는데 티빙을 보니까 애플 TV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TV를 티빙에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뭐 그런다 뭐 아이폰 안 살 건 아니니까 네, 뭐 좀 더 이익 볼 수 있는 게 없어진 느낌이랄까 그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애플 TV에서 꼭 봐야 될 제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추천하시는? 애플 TV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좀 묵직해서 가벼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볼 게 그렇게 많은 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그냥 좀 봤던 것 중에 제가 원체 SF물을 좋아하니까 파운데이션을 이 시즌까지 봤고요. 아, 파운데이션. 예. 책은 사서 그래서 책은 집에 그냥 장식용으로 잘 있고요. 아, SF 책이 원작이에요? 예. 뒤에 보시면 은색으로 아, 네네. 예, 있는 저 긴 작품이고요. 둘렌 7권이네요. 예, 네. 엄청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봤는데 솔직히 재미는 좀 없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어렵나요?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어렵습니까? SF. 네. 생각도 잘 안 나고. 우주인가요, 우주? 뭐 우주는 기본이고요. 네, 네. 수학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예측과 이런 얘기들이 둔과 같이 하나의 좀 듄. 같은 어떤 대서사시 같은 건데. 네네. 그 박풀고객이 보진 않았지만 저한테 추천한 제품 테드 레소가 있잖아요. 아, 1시즌 봤습니다. 아, 1시즌 봤어요? 예, 근데 네. 그 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맞아요. 지겨워서 이 시즌에서 하차를 했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까지 주인공한테 저 되질 않아가지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OTT물의 장점이자 단점은 몰아보기가 된다는 거고 몰아보다 보니까 패턴의 반복이 지겨워지더라고요. 이게 매주 하는 것이고 1시즌 끝나고 이게 바로 1시즌 때 봤으면 모르는데 시즌이 연결돼서 보게 되니까 그 반복됨을 되게 지치게 하는 그래서 이게 딱 애플 시작했을 때 봤으면은 계속 시즌을 봤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몰아보는 바람에 매력을 좀 잃어버린 작품 중에 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테드 레소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이게 코미디물인데요. 미식 축구 감독이 축구의 축자도 모르고 오프사이드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국의 축구팀을 맡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부럽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테드 레소는. 그리고 더 모닝쇼. 이거 명작입니다. 방송국 얘기인데요. 그 앵커 얘기예요. 근데 그 주요 앵커 한 명이 미투로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그 방송국 내의 정치 그리고 미투 문제. 그 미투 문제를 이만큼 잘 다룬 드라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안 보신 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첫 회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인 슬로우 호시스 4를 봤잖아요. 제가 지난 연말 오토니아 어워즈에서 잠깐 소개했는데요. MI5에서 슬로우 하우스로 쫓겨난 요원들, 일명 슬로우 호시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요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좀 멍청하거든요. 좀 뭔가 문제가 많아요. 뭐 실수를 크게 했거나 아니면 이유도 모르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슬로우 하우스에 있는 요원들이 정말 좀 멍청하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건을 해결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해결해 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설퍼 보이지만 그게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박풀고객 혹시 MI5와 MI6의 차이를 아나요? 몰랐죠. 네, 보통 우리는 6만 하니까. 네, MI6만 알죠. 왜냐면 007만 보니까. 그 007도 그렇고 미션 임파서블 여기도 다 MI6가 영화에 등장했는데요. 그 MI의 뜻은 밀리터리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군사 정보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MI5는 국내 사건, MI6는 국외 사건. 그래서 뭐 MI5는 내무부, MI6는 외무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박풀고객이 슬로우 호시스를 추천하셔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왜 추천하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서 1편을 보고 안 보고 있다가요. 네. 그래도 구독을 했으니까 볼 게 없어서 F를 구독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자. 그때는 이제 제가 돈을 주고 한 달 구독해 놓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네, 봐야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1시즌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싶어서 한 달을 끊었는데 파운데이션을 다 보고 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게 파운데이션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끊어놨으니까 본전은 뽑아야 되겠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보다만 슬로우시스를 다시 보았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캐릭터가 처음엔 잘 안 들어오다가 그리고 큰 사건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잘 캐릭터끼리 잘 엉키고 특히 처음엔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갤리 올드만이 주인공이 아니네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보면은 그 주인공은 게리 올드만. 예 젊은 사람이 아니라 갤리 올드만이죠. 네, 맞아요. 갤리 올드만의 매력에 빠지면서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파이물이라는 게 실제로 멋있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보통. 맞아요. 네. 근데 실제 뉴스 보면 우리 국정원만 보더라도 허술해요. 맨날 외국 가서 걸리고 이번에 몽골 가서도 걸렸고 저번에 러시아에서도 걸리고 그게 실제가 아닐까. 뭐 영국이랑 크게 다르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그렇죠. 모두 제임스 본드일 수는 없으니까. 네, 현실적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모자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모자란 사람이 가장 이상한 그 갤리 올드만의 어떤 지휘하에 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풀어지는 전반적인 톤이나 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좀 사건 해결이 매끄럽다기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괜히 약간 그럴싸하게 포장은 했는데 사실 용두삼이죠. 용두삼이. 그래서 최근에 OTT 많은 드라마들이 그렇지만 허술하잖아요. 맞아요. 포장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로 밀고 나가는 그 분위기를 정말 잘 설정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단점도 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단점들이 잘 커버가 되다 보니까 매 시즌 나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이나 2번. 저번 시즌에 아마 초기에 하나 나오고 후반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시즌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시리즈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인물들의 연기들도 사실 영국 배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게리 올드만 빼고는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연기가 좋아서요. 연기력과 설정으로 밀고 나가는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시즌 1은 되게 좀 처음에 1회는 너무 긴박감 넘치게 잘 했기 때문에 약간 본 시리즈 생각도 좀 나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선 씨는 본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만. 네. 액션씬 말고 없죠. 그 감시 카메라 느낌의 있잖아요. 왜냐면 본이 예전에 기차역인가 거기에서 막 돌아다닐 때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제가 액션 잘 몰라서 괜히 말했네요. 또 이게 약간 코믹 요소가 있어가지고 많이 웃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오는 요원들이 너무 똥멍청이라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랄까 생활감이 쩔고 그런 멍청하고 찌질함에 위로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도 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애플 TV에서 제가 그래서 좀 계속해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흥미롭게 봤던 게 SEC 시각이 잃어버린 세상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이제 그것도 설정 자체가 재미있고 그들의 전투 장면이라는 것들이 한 보면은 재미있긴 한데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전체가 시각이 없어요. 진짜? 네. 근데 그 부족끼리 싸움이 나고 전쟁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그게 너무 꽂혀서 네네. 전쟁 장면까지만 보고 하차했던 작품이고요. 되게 설정이 흥미롭네요. 네. 네. 그리고 마스터스 오브 더 에어는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세계대전의
공군 폭격기 이런 얘기인데 밀리터리물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좀 보실 만한 작품이고 네. 그리고 가벼운 작품을 좀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모나크라고 해서 고질라가 나오는 네, 작품도 이 시즌 훌륭하게 잘 나름대로 마무리된 작품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볼만 하고요. 최근에는 프라임 타깃하고 베를린 ER 두 개를 매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나오고 있어서 보고는 있는데 네. 하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그러니까 프라임 타깃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소수를 다루는 수학자가 음모에 소수. 빠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누주한 음모와 스릴러물을 이어서 제가 좀 이 소수와 이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 배경이 돼버리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매력을 좀 못 느끼고 있고요. 저도 조금 봤네요. 생각나네요. 네. 베른 ER은 옛날에 있었던 ER을 좀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조지 클루니? 네, 그런 의학물에 보다는 다른 면이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드라마로 발전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주인공의 어떤 드라마 네, 그리고 한두 인물 편 내면 정도 더 보고 하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세브란스 단절은 1시즌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큰 떡밥을 이 시즌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봤는데 해소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계속 그 설정만 가지고 예. 로스트 같은 느낌이죠. 아니 그래도 좀 미래를 나가야 되는데 과거로 들어가서 더 미궁에 막 더 빠뜨리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은 제가 낚시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맞아요. 낚시를 많이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네. 이 시즌을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빠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TV는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어제 아폴로 13이었네요. 13을 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폴 맨카이든가 이제 애플 TV에 그 미국보다 먼저 소련이 달에 착륙하는 바람에 로 시작하는 가상 SF물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달을 가게 되는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갑자기 이상해져면서 하차를 하긴 했지만. 아니, 좋은 걸 자꾸 얘기하셔야죠. 네. 근데, 설정과,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의 모습, 그리고 달의 이 생활들이 나름 재미있게 잘 돼 있어서, 보면은 쭉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소울한테 진 다음에 제 생각은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사를 아마 모집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 네네. 그게 딴 작품 합쳐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은 네. 삭제해 주시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네, 부분인데 이게 이야기 확장되면서 이상해지는 바람에 그 앞에 그 재밌었던 것들이 없어져서 제가 하차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애플 많이 보셨네요? 이거보다 더 보긴 했는데 네. 하여간 지금 생각나는 건 그렇네요. 네, 세브란스는 단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즌 2를 보고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회사에서의 생활과 실제 나의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웃티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웃티라고 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인이라고 하는데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서로를 기억을 못해요. 내가 회사 밖에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회사 안에서 나는 어떤 인물인지 서로 완전히 같은 몸만 쓸 뿐이지 정신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 영어는 빼놓고 집에 빼놓고 그냥 다니는 거지 뭐 1828 하면서 다니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컨셉을 가지고 온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그 설정 자체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일상생활은 잊어버리고 회사에서만 생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섞이게 되면서 그 서로를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설정인데 저는 지금 일단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좀 궁금합니다. 세브란스 전에 무슨 얘기하셨죠? 어떤 드라마 얘기하셨죠? 제가
포얼맨 카인드요? 아니요, 그거 말고. 아, 베를린 ER. 네, 베를린 ER은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재밌다기보다 그냥 저희가 늘 헐리우드 병원들만 보다가 독일 병원들을 보니까 좀 그거 자체로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다음 작품 저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증 외상 센터를 봤잖아요. 근데 박풀 고경이 의학 드라마 ER 금방 얘기했는데 의학 드라마는 거의 다 보잖아요. 예, 제가 의학 드라마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네. 무협이나 이런 액션을 좋아하는데 닮아 있어요. 의학 드라마. 닮아 있는 게 그 병원 내 정치와 이런 게 개입된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고요. 멋진 스킬로 병을 수술. 고치는 그런 식의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긴급한 ER 같은 스타일이라든지 해서 뭔가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그런 통쾌함이 주어지는 그런 드라마를 내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협도 그렇군요. 예, 의학을 그러니까 다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도 보고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중증 외상 센터는 웹툰을 먼저 보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웹툰들이 보면 특히 이런 스타일의 먼치킨이 나오는 스타일에 보면 갑자기 나타난 먼치킨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중심으로 세계가 다 돌아요. 그래서 주변의 정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용납을 해서 만화를 봐요. 웹툰을. 가볍게 보는 거잖아요. 네. 하나 그냥 쑥 스쳐가면서 쭉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드라마로 넘어오면 받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각색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는 현실감이 있게끔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 원작에 중요했던 시원함, 특히 우리가 병원을 보면서 생각했던 외상센터나 우리나라에 없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생명들이 없어지고 최근에 융선열 때문에 더 힘들어진 지금의 의료 환경을 봤을 때 이러한 의사라도 나타난다라면 힘을 받고 좋다라는 느낌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때 나온 드라마하고 원작을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들어갔는데 그 만화책에서 갖고 있는 그 가벼움을 현실의 가벼움을 그대로 다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국가의 역할을 못하는 못해버리는 장관이 아주 가벼워지는 장관이라는 역할이 지금 TV에 보이는 우리나라 장관들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걸 알잖아요 지금. 네. 그런 장관도 나오고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는 병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만화책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만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화만큼 확실하게 확 가던지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의 개연성을 준다는 주려고 거죠. 엄청 넣으면서 또한 제일 중요한 현실에서는 무시해버리는 쉽게 가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재미가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뭐 개연성이 없이 갈 거면 계속 개연성이 없어 가라. 아예 없이 가라. 만화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개연성을 엉뚱한 데서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부연부연 설명을 해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될 문제를.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제일 길게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보면 군대가 파병을 거고 그리고 장관이 부탁해서 군대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걸 준비를 하지 않고 가요.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았을 텐데 어떤 장비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도 없이 가고 예. 비행기도 그냥 일반 비행기 타고 이 가더라고. 비슷한 에피소드가 웹툰에서는 섬에 들어가게 되면서 섬에 있는 사람을 구하면서 나오는 에피소드를 확대시킨 거거든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제작비를 또 이렇게 낭비하는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실제 해외 가지도 않고 하여간 그 에피소드를 확대시켰는데 그 효과가 훨씬 좋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자기가 몸담았던 부대에 들어가는 장면도 어딘지 위치를 아는데 전화를 하면 될 거를 한자의 목숨을 걸고
총을 쏘는 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재를 살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이상이었으면 처음부터 그곳을 갔어야 돼요. 한재를 빼고 자기가. 자기 혼자 들어가면 될 곳을 한재를 거의 내병개쳐 상태에서 간단 말이에요. 실제 보면 위급한 상황 전에 갔으면 끝날 문제였어요. 한번 자기 혼자 가서 합의해보고 거기서 이송만 했으면 될 문제를 괜히 후진병원을 가서 뭐라고 해서 굉장히 한자를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한자의 목숨을 걸고 총 쏘는 곳을 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작가가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뭐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을 만들려면 그렇게 보통 뭐 그러니까 있어야 그러려면 되는데 고민해야죠. 네. 근데 실제로 고민이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저는 뭐 일단 8회라는 짧은 너무 길이가 좋았어요. 말씀하세요. 너무 저거 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잘라주세요. 네, 너무 짧아서 좋았고 5회인가 6회까지는 거의 갈등 없이 가서 좀 속 시원하달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왜 그러냐면 요즘 또 현실이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막 이렇게 쭉쭉 달려주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라도 좀 장애물 없이 가보자 이런 심정이 들어서 좀 시원하게 갔고 저는 그 천장미 역할을 한 하영이라는 배우더라고요. 그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배우가 머리로도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방울 아세요? 방울?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머리를 묶는 고무줄에 이게 동그란 과일이나 동그란 걸 방울이라고 하죠. 아, 알고 있어요? 네. 쓰는 서울 사람도 말이라니까. 방울이라고 하나? 네, 방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머리를 방울로 묶은 모습이 너무 캐릭터랑 찰떡이라서 잘 어울렸고, 그리고 이 하영이란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프로필 사진 보니까 정말 또 엄청난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외모를 포기하면서 연기를 잘 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기대되는 배우고요. 앞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작을 잘 살린 배우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 잘 살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저도 주지훈 배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주지훈 배우도 잘 나가고 있죠, 요즘. 근데 이제 제 페북 친구들은 앞부분이 별로였고 뒤로 갈수록 좋아졌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반대 평을 사람마다 다르네. 저는 앞부분이 좋았거든요. 갈등이 없는 그 부분이. 지금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저희가 또 매주 보고 있는 예능으로 냉장고를 부탁해, 레미제라블, 에드워드 리의 컨트리 쿡이 있잖아요. 예. 냉장고를 부탁해는 저는 사실 최강록 셰프랑 에드워드 리 셰프 때문에 보는데 박불고갱은 어떠세요?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고 종영된 게 좀 아쉬웠던 프로그램이어서 다시 시작해서 저는 그냥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마지막 그 종영된 좀 잘 안 봤던 이유가 다시 보니까 안 봤던 이유가 있구나. 뭐죠? 생각보다 이젠 재미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이게 역시 반복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신선함이 요리의 전문성 뭐 이런 거 느낌. 여러 가지가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게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최근에 김소희 누구죠? 셰프? 아니요. 에드워드 리? 아니요. 최강록? 아니요. 누구죠? 그 디저트 만들. 네. 하여튼 그분. 예. 미슐링 미쉐린만은 최근에 나온 셰프가 다른 방식의 요리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파인다이닝 하시는 분. 파인다이닝 쪽이 들어오니까 조금 다른 면이 생겨서 네네. 요즘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흥미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간만에 또 새로 제가 좋아했던 분이 나오기도 하고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는 계속 좀 보게 되는 요인도 있는 것 같긴 해서 아마 매주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간만에 김소희 셰프가 나와가지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렇죠. 10년 전에 그분이 하는 레스토랑까지 갔던 사람으로. 예, 저희가 오스트리아 여행할 때 김소희 셰프의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뭐 약간 대중 음식점이라서 뭐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서 뭐 웨이팅 없이 가서 먹고 왔고요.
그 사람 이름을 지금 못 찾겠네요. 찾아봐야 되는데. 네. 예, 좀 찾아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에드워드 리를 좋아하는 게 그 타고난 예능캐? 너무 재치가 있고 이래서 좋고요. 최강록 셰프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또라이 요리사 윤남노 셰프가 승부에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사회자가 최강록 셰프에게 저렇게 목숨을 건다는데 너도 걸 거냐라고 했더니 목숨은 이런 데 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최강록 셰프 좋습니다. 저희 최강록 셰프 음식점에 꼭 한번 예약에 성공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 찾았나요? 예, 송정원. 아, 송종원. 종원. 네, 송종원 셰프님. 네, 파인다이닝. 아, 정말 칼도 엄청 작은 거 쓰시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계속 조리대를 치우면서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 우리가 또 열심히 봤는데 종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 자립준비 청년 등 20명이 100일 동안 인생 역전을 위해 요식업계 수업을 받는 내용인데요. 출연자들의 사정이 다 딱하기도 하고 거친 사람들도 있어서 대립을 하면 엄청 진짜 몸싸움하고 막 정말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게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서바이벌 예능을 좋아해서 서바이벌 예능을 좋아해서 특히 음식 쪽을 좋아하니까 네. 보기 시작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을 갖다 붙일 이유가 장발장을 생각한 건지. 장발장을 생각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본 건 장발장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빵을 훔쳤다가 그 가난 때문에 훔친 것 때문에 죄를 받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용서해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신부님, 은초대 훔쳤더니 해줘서 강면받는 뭐 이런 이야기는 레미제라블의 극히 일부잖아요. 네. 실제 레미제라블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혁명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켰던 혁명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그린 대작품인데 이 프로그램이 붙일 이름은 좀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배경이 감옥이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이 거의 느낌이. 그쵸. 이미지가.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스튜디오가 감옥처럼 세팅을 해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한 부분만 창의한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가장 잘못했고 그들한테 낙인을 없앤다고 얘기했지만 낙인을 찍으면서 하는 그 자극적인 서사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불운했던 과거와 어떤 것들을 꼭 밝히고 해야 되는 건가.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왜 그거를 소재로 해서. 그게 자극적이니까. 그들에서 가게를 놔주면 그 낙인은 없어지는 건가? 낙인은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쁘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나쁜 막 자극적인 걸 통해서 소비를 시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한테 가게를 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가게를 내주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이 그 가게에 안착하게 만들어가는 거를 전체 과정을 했다라면 차라리 레미제라블이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갖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면 그리고 그들을 혼내기까지 했다라면 저는 방식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그 낙인을 아예 거두고 어떤 조건 내에서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르게 풀었어야 된다. 그 시작을 다르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예. 왜냐하면 범죄자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걸 아니 뭐 물론 죄를 씻고 나왔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우팅 방식을 미끼를 주면서 아우팅을 시켜서 그들한테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줘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건지는 난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방식이 굉장히 나쁘다. 저는 봤지만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그 번호가 다 있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근데 1번, 그러니까 앞번호일수록 요식업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뒤로 갈수록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이전에 싱어게임 보면서 그게 무명 가수전이잖아요. 그 무명 가수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중에 옛날 가수님들 중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왜 무명 가수가 됐는지 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아, 왜 저 가게가 망했는지, 저분이 저번에 어떤 태도 때문에, 마음가짐 때문에 가게가 망했는지 이런 게 좀 알겠다,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인상적이었던 출연자는 누구였나요? 어떤 출연자였어요?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 일식했던 친구가 네, 지민이라는 친구. 네네. 그 고아원에서 네, 나왔고, 자립 청년 청년. 네, 자립 준비 청년. 그쪽 그 고아원 쪽 출신들이 가정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요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서 네. 처음에 미션에 당해야 하는 네.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그나마 이거를 보게 된, 그리고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응원하게 되는 것이 있었고요. 네. 지민이라는 친구는 횟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일을 잘 배워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뭔가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게 있었는데, 약간 사회성이 좀 결여돼 있죠. 결여돼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성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진우 씨인지 김진우 씨인지 진우 씨라는 분이 되게 이제 좀 덩치가 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뚱뚱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분 빨리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장기를 발휘하냐면 고기에서 장기를 발굴할 때 돼지 발굴할 그거 할 때 너무 이제 재발견이 돼가지고 재능이 거기서 발휘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레미제라블 얘기하고, 에드워드 리의 컨트리 쿡은 그냥 저희 팬심으로 보는 거라서, 재밌어서 본다기보다, 에드워드 리가 좋아서 보는 거라서, 에드워드 리가 저랑 사실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장이 잘, 별탈 없이, 무리 없이, 잘, 좀 아쉽긴 해요.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던 그 에드워드 리의 예능감을, 재치를,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예능 방송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리는 그 안타까움이 네. 그러니까 주변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인들 만나고 특히 지역에서 시골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마음껏 펼쳐지기 좀 어려운 요건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네, 채불암 아저씨나 허영만 아저씨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 컨셉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 보는 것 중에 우리 GD가 나오는 굿데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음악을 잘 모르고 음악 프로그램도 잘 안 봤는데 그래서 나는 가수다 슈스케 이런 거 전혀 안 보다가 우리 박풀고갱이랑 같이 살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 박풀고갱 음악 프로그램의 매력은 뭔가요? 이건 단순 음악 프로그램이라보다는 예능이죠. 예능이고 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또 수계 같은 또 그 서바이벌은 또 아니긴 해죠. 그죠? 네네. 저는 우선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게 음악뿐만 아니라 특히 음식 쪽 SF라든지 마스터셰프 그리고 예전에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맞아 그랬네. 춤 대결했던 댄스라인 등 댄싱 라인. 아이돌 위주로 나오는 프로듀서나 아니면은 TV조선에서 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송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빼놓고는 대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서바이벌을 왜 좋아하시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짧은 시간에 깊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양성을 좀 볼 수 있다는 게 요리 만드는 과정을 어디서 보겠어요. 그 레시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미없잖아요. 네. 제가 만들 레시피를 보는 건데 이게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좀 다양성과 다른 요소들 그리고 또 자극적인 요소들과 또 개인 인물의 서사까지 합쳐지면서 좀 재미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응원하게 되는 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주류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잘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승은 못해도 우승은 한 4등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또 우승은 잘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우선 거의 끝에까지는 좀 재미있게 스포츠라는 게 이거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네. 서바이벌은 단기 내에 빠르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잘 방송국 애들이 잘 만들어줘서 네. 빠르게 누굴 좋아하고 이입이 되면서 좀 대결을 좀 보게 해주는 네. 그러면서도 좀 다양한 전문가들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굿데이 같은 프로그램은 아마 무한도전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무한도전을 좋아했던 팬으로서 무한도전에서 하는 이제 특별편들이 있잖아요. 네. 레슬링을 한다거나 네, 조종을 네. 한다거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음악 프로그램들은 제가 음악을 안 했던 사람으로서 잘 몰랐던 사람으로서 음악이 만들어가지는 전 과정들을 아주 재밌게 보면서 알게 되는 그 디테일까지 알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 제가 최근에는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 있는 공간에서 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서 곡을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팀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를 더 큰 버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그 하모니가 굉장한 즐거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때는 그걸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보다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보다는 제 짝지가 좋아해서 보는 제가 좋아해서 보는 지금은.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디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저도 사실 GD를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GD를, 괜찮네? 그래서 빅뱅 노래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막, 다들 명곡인 거예요. 근데 GD가 또 거의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박불고갱은 빅뱅 잘 모르시죠? 노래. 그래, 들어봤죠, 그래도? 네, 노래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쵸. 왜냐면 주변에서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좋아하는 곡은 없습니다. 없다고? 네. 아, 있을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좋아해서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만한 노래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GD가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 굿데이 보면, 출연자들이 GD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 보면 홍진경, 뭐, 기안84, 황강희가 막 이렇게 GD를 정말 너무 애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위안을 받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굿데이를 지금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는 거 하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다 시리즈 엄청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과학을 보다 그리고 뭘 보다죠? 역사를 보다. 역사를 보다. 근데 저는 사실 과학을 보다는 보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이 출연자들의 전문성에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거기 덧붙여서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전문적일 수가 있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막 이런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정말 막 박수를 치면서 탐복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박불고갱도 좋아하죠?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네. 저 역사도 좋아하고 네. 과학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영화를 보다와 철학을 보다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영화를 보다 그 밀리터리 얘기할 때는 좀 재밌었는데, 그지? 네, 그 전문가가 누구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딴 패널, 고전 패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고전 패널이. 복망대 감독. 네, 특히 그래서 우리 김경식 씨는 정말 좋아하는데 네, 네. 사회자는 괜찮은데 네.
복만대 감독이 별로고 유튜브 하시는 분도 솔직히 왜 섭외했는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급으로 해서 좀 새로 교체를 했으면 좀 볼 것 같은데 네. 그렇고 철학을보다는 철학에 좀 관심이 없어서 네, 철학을 보다도 저는 많이는 못 봤는데 거기 술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그 철학을 보다의 술 얘기 그거는 한번 보시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시리즈 정말 유익한 방송인 것 같고요.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고 저희는 굿즈를 한번 구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오토녀들과 수다 떨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